우리는 세상의 많은 부분을 미디어를 통해서 봅니다. 미디어가 속이면 속는 줄도 모르고 속게 됩니다. 미디어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미디어가 보여주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바는 미디어가 외면하고 감추려는 세상의 일부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감세상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조감세상,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당분간은 쌍용자동차, 밀양송전탑, 강정해군기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정기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쌍용자동차 최근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속노조 쌍차지부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개최된 집회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4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죠? 예. 경찰 추산 4,500,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10,000명 정도로 추산하셨던데요.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 이 정도 인파가 모인 적이 있었던가요? 쌍용차 문제 해결하는 집회 지난 5년 동안 되게 많이 열렸었는데요. 네. 이번만큼 많이 모인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이번 집회 많이 모인 것을 좀 넘어서서 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기독교의 성직자분들, 이 법조계, 학계, 그다음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이런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함께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했고요. 네. 8월 24일 범국민대회 조직위원을 저희가 20일 정도 모집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8,500명이나 함께 해주셨고, 네. 사실 이제 서명만 한 게 아니라 조직위원 기금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된 거라고 저희들을 평가하고 있고, 네. 이거랑 별도로 우리 천주교의 신부님들, 수도자님들이 5,000명이 넘게 따로 선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도 되게 고무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5년 동안 가장 많은 인파 숫자가 그렇게 크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정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도심 행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 경험으로는 그 판에 박힌 교통체증 기사라도 한 줄 나왔을 법한데요. 그 보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언론사가 좀 많이들 오셔서 촬영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불법 시위 안 하고 평화적 집회를 해서 그런지 몇몇 언론 빼고는 보도가 안 나왔습니다. 예.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송 중에는 YTN하고 일부 종편이 보도를 했더군요. KBS, MBC는 보도가 안 됐고. 네, 꼭 안 왔으면 하는 언론만 꼭 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억울한 죽음이 이어져도 또 항의하다가 잡혀가도 그래서 또 항의하려고 이렇게 수천 명, 10,000명 이렇게 모여도 눈 딱 감고 외면으로 일관하는 언론이 바로 우리 언론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감 세상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고 실장님께 범국민대회 소식을 아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요구들을 하셨던 거죠? 이번 8월 24일 범국민대회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네. 그리고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진행했고요. 네. 사실 해고자들 가족들 중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런 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정리해고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정리해고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이 무지막지한 폭력들을 자행했는데 이런 건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해고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는 건지 네. 진실을 밝히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국정조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하고 새누리당이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주요 언론이 별로 조명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누가 어떻게 약속을 했던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던 황우여 당대표도 약속을 하셨고요. 박근혜 대통령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 등이 기자회견 통해서 밝히셨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TV 토론 나오셔가지고 약속한 바 계십니다. 네.
자, 정부 여당의 약속과 별개로 그 쌍용차 문제가 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 쌍용자동차 그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경영이 어렵다고 법정관리 신청하고 그리고 정리해고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경영이 어렵다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자살은 적게 그리고 부채는 많게 보이도록 회계법인들과 이게 짜고 네. 회계를 조작해서 구조조정의 근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이 협조 아니면 묵인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기관이 이런 문제 알아차리고도 바로잡지 않고 불법에 동조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네. 국정조사는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청문회 때 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떠난 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쌍용차 원천 기술을 상하이자동차로 불법적으로 기술 유출한 것에 대해서 이 검찰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부담이라는 게 외교부 문서에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문제 개입하지 않겠다고 정리해고는 무기하고 노동자들이 파업하니까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폭력 진압한 이런 문제 네.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사측에서 경영 위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했고 또 그것을 근거로 정리해고를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또 당국이 묵인 내지 협조한 그러한 증거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원상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예. 뭐 언론인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자, 대한문 분향소 얘기 좀 여쭤볼게요. 분향소가 차려진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4월 5일에 올라왔으니까 1년 5개월쯤 되었습니다. 네. 최근 고동민 실장님 기고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대한문 분향소는 쌍용차 해고자에게 부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의미로 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작년 대한문 분향소 저희가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해고자들 가족들이 빠르면 2달, 네. 길어도 석 달에 한 번씩 꼭 돌아가셨어요. 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죽음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이 대한문에 올라와서 좀 네. 죽음을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러 올라온 건데 사실 대한문 분향소가 만들어진 뒤로 해고자들 가족들 중에는 사실 그들이 돌아가신 분이 없거든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문 분향소가 죽음을 막는 부적 같은 곳이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을 왜 그렇게 못 치워서 안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동민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대한문에 올라와서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이 함께 살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그렇게 함께 살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예. 저희들 같은 처지의 투쟁합장 노동자들과 함께 싸움도 했고, 강정, 밀양, 용산 이런 쫓겨나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거나 싸우는 분들과도 함께 투쟁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문이 만남의 광장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사실 정부에서 보면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서로 응원하고 힘내자는 집회 문화제 네. 이런 거밖에 한 게 없는데 되게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이런 걸 보면 분향소를 철거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좀 더 특별한 구체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문이라는 게 이제 함께 뭔가를 이렇게 저항하는 곳이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네. 그래도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 다 내놓고 네. 한 건데
뭐 이거 아니면 저거다, 뭐 저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계속 이유되고 핑계대면서 탄압이 들어오는 거 보면 네. 그런 저항의 구심점들을 깨트리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감돼 계시는 김정우 지부장님도 결국은 이제 대한문 분향소 지키는 과정에서 구속된 것으로 아는데요. 네, 구속된 지 얼마나 됐죠? 6월 10일 연행되셨다고 구속되셨으니까 석 달쯤 되셨습니다. 네. 구속된 과정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4월 4일 날 이제 분향소 천막이 있는 걸 이제 중구청이랑 남대문 경찰서랑 이렇게 철거를 했거든요. 네.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비닐 이렇게 하나 쳐놓고 분향소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네. 근데 그 집회 신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집회 신고한 물품이나 추모할 수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었는데 6월 이제 10일 날 그것마저도 이제 다 철거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셨다가 김정우 지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네.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 팔이 굉장히 아프게 이렇게 연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네. 구속되셨다는 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속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41일 동안 김 지부장님이 단식을 하셔서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한데, 최근 면회 다녀오셨어요? 예, 면회는 다녀왔습니다. 네, 어떠시던가요? 되게 단식 후에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네. 바로 이제 대한문에 올라와서 투쟁 같이 하셔서요. 근데 어쨌든 갇혀있고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셔서. 그리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혈색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네. 근데 면회하면 밖에 있는 이제 해고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고, 늘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김정우 지부장님 해고자들 중에 되게 맏형이거든요. 네. 늘 후배들이나 동생들 걱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사를 보니까 김 지부장님이 왜 이곳에 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돼 있던데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단식이나 옥살이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 실장께서는 이 상황의 근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보면 되게 갖는 의문 아니면 분노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2009년에 쌍용재봉 해고자들이 해고당했을 때 내가 왜 해고돼야 되지? 이런 의문이나 분노가 있었거든요. 네. 난 정말 쌍용차에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해고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화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김정우 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정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41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네. 그리고 3명의 이 정규직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사실 목숨 걸고 보험농성 이어갔잖아요. 네. 이렇게 어렵게 싸워가지고 국정조사 약속을 받아낸 건데 국정조사 약속 지키라고 했더니까 분향소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해고자 복직하라고 요구하니까 이 사람을 다 잡아가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의문 아니면 분노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지부장님 면회 가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장기간 동안 철탑 농성을 벌인 한상균 전 지부장, 복귀성 수석 등 고공 농성한 분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한상균 전 지부장님하고 복귀성 동지는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있고요. 근데 계속 대한문 이제 싸움들이 벌어져서 사실 걱정이 큰 게 사실인데 조금 먼저 일찍 내려오신 문기주 지회장님이 되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 전에 어깨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좀 재활하셔야 되는데 또 대한문에 나오셔서 걱정이 되게 큽니다. 네. 근데 이 세 분뿐만 아니라 해고 5년 싸우다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병원 신세를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재능교육 종탑 농성자들에게 흰 운동화를 선물하셨죠? 예. 어떤 의미로 선물하신 거예요? 종탑 내려올 때 다시는 올라가지 말라. 이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길,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냈고요. 네.
그 재능교육이 2,000일을 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히 그 재능교육 노사가 일단 사태 해결에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능 문제는 뭐 재능 그 해고자들이나 노동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투자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같은 문제였거든요. 네. 같은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함께 했는데, 이 학습지 선생님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자로 인정받지 않고 사장님으로 불리고, 네. 노동조합 같은 거 만든 거나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해고자 전원 복직하고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는 의미 있는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건 뭐 202일 동안 종탑 농성했던 오수영 여민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유명자 전지부장 같은 분들이 아주 질기게 싸움을 이어간 것도 사실 이런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복귀하신 12명 이제 그 조합원 한 분, 돌아가신 조합원 한 분 빼고 11분 모두가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한문에 꽤 유명한 경찰관이 계세요. 그 남대문서 경비과장님이시죠? 네. 예, 그분 요즘 좀 어떻습니까? 조용해지셨습니까? 아니 여전하십니다. 예, 말씀 많으시고요. 예, 그래요?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하면 늘 검거하라는 말 네. 잘 하십니다. 아직도. 예, 그분이 이제 최성영 경비과장이시죠? 예. 예, 인권위 권고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분. 그분이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그분은 좀 해고자들하고 네. 좀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희들 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집회 신고하고 뭐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네. 이 최선영 씨는 자기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기분 나쁠 때는 어제는 된 게 오늘은 안 된다, 뭐 이런 생태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네. 천주교에서 매일 미사하는데 자신이 허락해주지 않냐, 뭐 이런 네. 얘기를 방송으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공무집행하는 경찰이 아니라 대한문을 막 통제하고 마음대로 하는 무슨 로마 시대 총독쯤 되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 막 해서 저희들 좀 이거 외람된 얘기지만 쌍용차 해고자들이 사이코라고 불렀어요. 집회 할 때. 근데 처음에는 그걸 뭐 모욕죄로 네. 연행하더니만 그 뒤로는 또 안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면 또 모욕죄로 고소하시겠네요. 어쨌든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사적으로 감정을 대하는 이상스러운 경찰관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저희들 공무수행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지시해서 저희들이 피해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 네. 지금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고소했고 올해도 고소했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검찰에서 뭐 차일피일 조사를 미뤘는데 올해는 어쨌든 조사는 진행되었고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 꼭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밀양 송전탑 소식을 알아봅니다. 네, 고동민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